안녕하세요. 일상 속 깨달음의 게임 전땡입니다. 이번 편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예일대 17년속 명강의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에 담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원론과 일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며 일원론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말하는 이론입니다. 예일대 교수이자 데스의 저자 셸리 케이건은 일원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은 영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영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원론자가 영혼이 없다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증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없는 것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원론자들은 이원론자들이 말하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 반박을 통해서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용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용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용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되는 죽음에 대한 이성적 풀이는 인간이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죽음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은 잘못된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설명할 때 본질적으로 나쁜 것과 나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나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를 맞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를 맞으면 고통이라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죽으며 외로움도 못 느끼고 고통, 괴로움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또 죽음 이후에 어떠한 나쁜 것도 생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죽음이 나쁜 이유는 앞에 두 가지와 다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없기에 나쁘다. 이를 박탈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볼 수도 안아볼 수도 없는 가족, 평생 함께 하기로 맹세한 사랑하는 연인,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 즐겨하던 취미 등 죽고 나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에 죽음은 나쁜 것이 됩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반대로 영생은 좋은 것일까요? 만약 영생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죽음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영생. 영생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어떤 게임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1년 동안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게임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년은 어떨까요? 우리는 영생을 살기에 100년도 아닌 1000년도 아닌 영원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우신가요? 게임만 하기에는 지겹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20년을 즐긴다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년, 만년 그것도 아닌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인생을 즐긴다면 정말 즐거울까요? 행복한 삶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수치를 숫자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함을 느낀 사람이 1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80년 인생을 100의 행복 지수로 산다면 행복의 양은 80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복의 양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좀 더 복잡하겠죠. 두 인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80년을 100으로 살았을 때와 3만 년을 행복지수 10으로 살았을 때 행복의 양은 8000과 30만입니다. 여러분은 두 인생 중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은 전자의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행복의 질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라도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생을 산다 해도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셸리 케이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에 삶을 가능한 많은 것들로 채워 넣어서 최대한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감정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닙니다. 대신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또한 셸리 케이건은 거시적인 두 가지 전략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너무 높으면 실패의 위험도 높아지므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음식, 인간관계, 성적 만족 등 일상적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들은 성취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만 추구하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룬 성취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간 끝나기 때문이다. 일상 속 깨달음 게임 전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